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공공부문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맞았다며 시대적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연금 재원이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 원이 부족하다며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향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깊은 이해와 함께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향후 법제화 추이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0분 가까운 긴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살리기에 할애했습니다. 지금이 경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원고지 86장 분량, 40분 가까이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모두 59차례나 언급될 만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빚을 내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 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도 요청하면서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와 서비스 산업 확충, 보건산업 해외 진출 촉진 등을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야당 의원들도 박수를 치는 등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몸을 낮춘 채 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공무원, 국민에게 간절한 어조로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며 시정연설을 할 본회의장으로 향합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았습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비유법을 들며 국회 협조를 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협조와 국민의 이해, 공무원의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내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던 박 대통령은 대도약을 강조하는 마지막 대목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중간 26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지난해 33차례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올해는 야당 의원도 박수를 쳤고 퇴장할 때에는 일어서서 예우를 갖췄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전후해 이곳에서 밤샘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울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영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감동적으로 들었다. 시정연설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친박계 자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연설이라며 국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전시작전권 환수, 자원외교 부실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어서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심각한 수준의 예산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와이 강영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시정연설 뒤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어진 오늘 회동의 모두 발언 장면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테이블이 쪼긋해서 오손도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좋은 대화를 나눠서 국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또 소위 유병헌법 이런 것도 이번에 잘 처리가 돼서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항상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여구 야구 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의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고 또 하여튼 어떻게든지 경제 살리고 국민한테 좀 희망의 소식을 주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시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국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쪽은 좌편이고 이쪽은 우편. 이쪽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해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제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 박사 다 되셨나 하고 처음도 경제, 끝도 경제, 계속 경제가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로 통죽 불통, 불통죽 통. 국가도 유기체인데 피와 혈이 위가 아래로 다 소통이 되면 병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불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병이 난다. 불통즉 통. 난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소통의 기회가 되고 더 널리 퍼져서 자주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예산안을 법정 시한,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늘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관련 3가지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위 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사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이번 회동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별렀었는데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회동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 대통령이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미군 기지가 있는 동두천과 용산 주민의 입장을 배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은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개헌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을 바꾸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